자,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유리식이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써져 있는 식이 유리식이고 그걸 fx로 쓰는 게 유리함수예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 꼴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다루면 너무 힘드니까 1차식분의 1차식만 다룰 거야. 그래서 1차식분의 1차식인 유리함수만 다룰 거라서 우리는 결국에 뭐만 보는 거냐면 반비례 그래프만 볼 거예요. 항상 유리함수는 반비례만 그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x축과 y축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놈을 그릴게. y는 x분의 1을 그려볼게. 그럼 얘는 x에 1 넣으면 1 나오고요. 2 넣으면 2분의 1 나오고 3 넣으면 3분의 1 나오고 4 넣으면 4분의 1 나오고 점점 x가 커지면 y 값이 작아져. 근데 x가 커진다고 해서 0이 될 수 있니 y가? 0이 될 수 없죠. 즉 얘는 영원히 가까이 가지만 x축에 닿지 않아요. 영원히 가까이 가지만 이 닿지 않는 선, 요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점점 근접해가는 선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점근선이 반비례 같은 경우는 x축도 점근선이지만 y축도 점근선이에요. 음수일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그려줘야겠죠. 이게 반비례 그래프예요. 그래서 x축과 y축이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 혹은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저 점근선 미리 그려놓고 푸시면 항상 똑같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반비례에서 기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변에 x를 곱하시면 xy 이퀄 1이고 이 xy가 뭘 말하는 거냐면 임의의 점 하나를 집어서 x, y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의 가로가 x고 높이가 y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가 항상 1이다 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반비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 숫자만 보고서 얘는 반비례 그래프 그리고 점 찍었을 때 나오는 사각형의 넓이를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사각형의 넓이가 몇일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요 숫자랑 같겠죠. 점을 어디다 찍든 항상 똑같아. 여기다 찍어도 항상 2이고 여기다 찍어도 항상 2에 얘네들의 넓이가 항상 똑같아요. 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 사각형 말고 삼각형도 넓이가 항상 같을 거야. 이 점을 찍어서 원점에서 그려주는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점을 찍어서 원점에서 그려주는 요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원점에서 그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을 거예요. 왜냐면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니까. 요것만 아시면은 유리함수 사실 끝이에요. 왜냐면 유리함수는 반비례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이동 시켜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놈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우리가 평행이동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x축으로 1만큼 가고 싶으면은 x에다가 1을 뺐었고 y축으로 2만큼 가고 싶으면은 y에다가 1을 뺐었죠. 그래서 얘는 y 빼기 2는 x-1분의 2니까 요것만 이항해서 y는 x-1분의 2 플러스 2. 그래서 y축 평행이동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안 빼고 그냥 뒤에다가 2를 그대로 더해줄게. x축 평행이동만 조심하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유리함수의 일반적인 제너럴 폼이고요. 표준형이에요. 제너럴 폼이래. 미안. 스탠다드 폼이죠. 스탠다드 폼은 우리가 직방 배울 때 예쁜 걸 스탠다드 폼이라고 배웠어. 예쁜 거. 못생긴 거는 이런 게 못생겼죠. 얘는 살짝 가공을 해줘야 되죠. 가공을 해서 스탠다드 폼으로 바꿔야지 좀 할만해졌었지. 그러면은 유리함수에서의 제너럴 폼은 뭐냐면 통분해 준 거. 계산해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 있을 겁니다. 유리함수가. 얘는 못생겼어. 얘는 가공을 해줘야 돼. 추가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추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유리식 할 때 살짝 맛 좀 봤었는데. 자, 여기 빈자리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x 그리고 분모는 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x 플러스 1이었나요? 마이너스 1이었나요?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먼저 설명을 하자면,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x-1분의 2 괄호하고 분모랑 같은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x 뒤에 1을 빼줄게. 근데 뜬금없이 1 빼면 안 되기 때문에 1도 더해줄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봐서 2를 분배 법칙 해주시면 x-1분의 2 x-1 플러스 x-1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약분되고 x-1분의 2 플러스 2가 돼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맨 처음에 썼던 식과 똑같은 식이 되겠죠.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요. 이걸 제가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분수가 섞여서 나오면은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고 계산이 느려져.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추천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분수꼴로 써져 있는 것은 나눗셈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2x 나누기 x-1로 볼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0을 써줄게요. 몫이 2고 나머지가 2죠. 그러면은 검산식으로 써주면 2x는 x-1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2다 라고 검산식을 쓰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놈이니까 전부 다 분모에다가 x-1을 써줘. 그럼 여기가 바로 약분이 되면서 나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그럼 요걸 더 빨리 해볼까요? 여기는 뭐냐면요, 몫이고요. 여기는 뭐냐면 나머지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바로 숫자 넣어서 구할 수 있어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뭐예요? 를 분자에 넣어보자. 그럼 뭐야? 2. 바로 나머지가 나와요. 그럼 몫은 뭘까요? 1차분의 1차니까 항상 숫자예요. 개수분의 개수. 얘는 2x고 얘는 1x인데 2x에 1x가 몇 개 들어가? 2개. 네, 바로 몫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실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정리와 개수와 개수 비교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놓고 그래프 그려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비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을 배우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을 배웠기 때문에 반비례 그래프의 정의역을 생각해 봅시다. 반비례 그래프에서의 정의역은 x에 넣을 수 없는 값이 딱 하나 있어요. 뭐야? 0만 빼고 다 넣을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수 빼고 다예요. 자, 그럼 치역도 생각해보자. 그래프를 생각해봐. 이 그래프가, 반비례 그래프가 될 수 없는 y값이 딱 하나 있어요. 0. 치역은 똑같이 0이 아닌 실수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럼 조금 못생긴 놈으로 해볼까요? 아까 했던 놈으로 해볼까? 아까 x-1분의 2 플러스 2라고 썼죠. 자, 그러면 얘는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숫자 빼고 다야. 1 빼고. 그쵸? 1 빼고 다가 돼요. 자,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얘는 기본적인 요 놈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일단은 평행이동 할 거니까 점근선을 미리 그려. 이렇게 x 이꼴 1, y 이꼴 2라고 써줄게. 그러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근선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갈 거잖아. 이렇게 점근선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 반비례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해봐. y가 될 수 없는 값이 딱 하나가 있어.
2죠. 네. y가 될 수 없는 값은 2예요. 그래서 치역은 2 빼고 다예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요 놈 빼고 다예요. 반비례 그래프는 저 뒤에 0이 붙어 있어서 저게 살짝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아래로 보면은 이제 조금 그게 보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조금 편하게 치역과 정역을 구분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그래프 그리기 싫으시면은 이 뒷부분에 안 써있더라도 0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그래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유리함수 끝입니다. 이게 나머지는 그 자잘한 문제들, 유리함수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뭐 교점 찾는 거, 역함수 구하는 거. 유리함수의 핵심은 방금 다 얘기했습니다. 자,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를 찾재요. 오케이. 얘는 다항함수 아니고요. 다항함수 아니고요. 얘는 다항함수예요. 얘는 다항함수죠.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보던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다항함수예요. x가 분모에 없어? 오케이. 그럼 얘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아니야. 그냥 다항함수지. 요거는 그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요거는 과거에 우리가 주로 다뤘던 친구지. 그러면 방금 썼던 놈부터 처리해 봅시다. 자, 얘는 정역을 구할 건데 x에 넣을 수 없는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넣을 수 있죠. 네, 얘는 실수 전체가 정이에요. 근데 요런 놈들은 x에 넣을 수 없는 값들이 있어요. 위에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x에 넣을 수 없는 값이 뭐예요? 0. 그래서 얘의 정역은 그쵸. 인실수. 나이스. 그럼 얘는 정역이 2분의 1이 아닌 실수. 그렇지. 괜찮으세요? 이해되세요, 회원님? 자,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 말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얼핏 보면은 쉽게 낚일 수 있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fx 같은 경우에는 분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x 플러스 1이 나와요. 근데 gx도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같은 함수일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했었냐면 두 함수가 같은 걸 넣어서 같은 걸 나온다 뿐만 아니라 두 함수의 정역과 치역도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gx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근데 요거는 x에 넣을 수 없는 값이 있어요. 1을 못 넣었죠. 그래서 둘은 정의역이 달라요. 얘는 1이 없어요. 얘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에요. 이것의 그래프, gx의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직선이니까. 얘는 기울기 1이고 y절편 1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gx예요. fx도 그려볼게요. 자,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오지브라로 그려줄까? 지오지브라로 그려볼까? 네. y 이꼴 x 플러스 1 이랑 y 이꼴 x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요 빨강색이 g이고요. 이 빨강색이 그 분수꼴인 친구고요. 이 검정색이 직선 1차 함수를 나타낸 꼴이고요. 둘이 같죠? 네. 왜 같냐면 여기서는 티가 잘 안 나. 뭐가 티가 잘 안 나냐면 이 분수꼴인 친구는 1일 때
구멍이 뚫려 있는 친구예요. 왜냐면 1일 때 정의가 안 돼 있어서 1일 때의 값이 없어. 1일 때는 y 값이 존재하지 않아. 정의역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지오지브라로 봤을 때는 그 점 하나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여기서는 티가 안 나겠죠. 너무 조밀하게 잘 그려졌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그리면은 이렇게 빵꾸 뚫어서 쉽게 그릴 수 있겠죠. 둘은 다른 그래프.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해볼까요? 자, 여기는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도 같은 식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같은 식이니까 같은 거 넣어서 같은 게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면 같은 거 넣어서 같은 거 나올 때 같은 함수인지 보려면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정의역과 치역. 정의역과 치역이 같은지 보려면 일단 정의역이 같은지 보자.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정의역을 따지려면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있는지를 따지셔야 돼.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있나요? 뭐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그 실함수만 따질 거라서 복소수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실수에서만 생각할게요. 실수에서만 따졌을 때 요 놈은 제곱해서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없지. 그러면 얘도 실수 전체. 그래서 두 함수는 같아. 얘는 같아. 괜찮아? i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정의역, 치역에서. 그러면은 그 대학교 레벨로 올라가요. 우리가 배우는 함수에는 i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다르고 요거는 같다. 괜찮으세요? 네. 자, 유리함수 그래프 모르셔도 되고요. 모르셔도 되고요. 모르셔도 되고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래프만 잘 그릴 줄 알면 돼. 자, 다음 함수에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사실상 반비례 그래프 그리라고 했던 거랑 똑같아.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양수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렸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음수죠. 그럼 얘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야 됐던 거 기억나실까요? 오케이. 얘는 그러면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 그릴까요? 4분면이랑 그쵸. 자, 얘는 조금 해석하기 까다로우시면 분모 분자를 둘 다 2로 나눠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요 숫자가 양수죠. 네. 그럼 얘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 그리죠? 4, 3, 그렇죠. 같이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 하면은 점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 얘는 1르면 몇 나옵니까? 2. 그래서 여기 1르면 2 나온다. 점 하나 알려주면은 쭉 이 식을 아예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내가 아까 다 패스했던 거는 이미 다 설명했던 거라서 패스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돼요. 어떻게 그리는지만 봅시다. 자, 보자. 얘네들 사이에 대소관계를 쓰라고 했는데 이 대소관계를 해석을 하려면 아까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 할 때 기하학적인 해석 사각형의 넓이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 사각형의 넓이가 클까요? 요 사각형의 넓이가 클까요? 바깥에 있는 게 크겠죠? 네. 그러면 D가 클까 C가 클까? D가 클 겁니다. 자, 근데 이쪽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들은 여기는 A와 B가 음수라서 절대값으로 비교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사각형의 넓이는 절대값 A일 거고요. 이쪽 작은 사각형의 넓이는 절대값 B일 거예요. 어떤 사각형의 넓이가 클까요? 절대값 A 아니면 절대값 B?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절대값 A가 크지만 둘 다 음수라서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요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얘네들은 다 음수일 거고 CD는 다 양수니까 이렇게 대소관계가 성립하겠죠.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 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괜찮아요? 네. 네, 점근선은 다 얘기했고요. 자, 이거 그래프도 네, 다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를 이제 공책을 펴보시고 연습을 할게요. 우리가 그래프 진짜 많이 그려봐야 돼요. 자주 그려보세요. 문제 있으면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제가 할게요. 요거를 내가 아래 거 할게. 아래 게 조금 더 귀찮아 보인다. 내가 아래 거를 할게. 자, 이 아래 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시면은 이 아래 그래프의 기본형을 먼저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 아래 그래프의 기본형을 찾아봅시다. 이 마이너스 2는 y축 평행 이동을 나타낼 거고요. 이 플러스 1도 x축 평행 이동을 나타낼 거야. 요 두 개를 없앤다고 하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와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게 요 그래프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잘 그려주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그릴 거냐면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갈 거면 점근선도 다 왼쪽으로 한 칸 가겠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갈 거니까 점근선도 다 아래로 두 칸 가겠죠. 그래서 점근선을 미리 그립시다. 여기 x 이퀄 마이너스 1이라고 써놓고요. 여기 y 이퀄 마이너스 2라고 써놓을게요. 이제 이 그래프를 여기를 x축 y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리나요?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리나요?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끝.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축 y축 그려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y축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x축 그려주고, 오히려 x축 y축을 먼저 그려주면 이 그래프 생긴 게 너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점근선의 방정식을 뭘 말하는 거냐면 제가 썼던 이 점선 있죠, 점선. 이거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고 여기 쓴 요 놈이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요 놈이랑. 괜찮으세요? 네. 공책에다가 요 위에 거 한번 해볼래요? 아무데나 해도 돼. 예? 왜? 아 이거 빠져가지고. 맞았어. 됐어요? 네. 봅시다. 잘했습니다. 점근선 그려주면 정말 행복할 거야. 점선 찍어줘. 점선 찍어줘. 나이스. 거기에 방정식도 혹시 써줄 수 있니?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이걸 점선으로 그려요. 점선을 그리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실제 유효한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 그 유람수 그래프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다 맞아요. 네, 잘했습니다. 조금 알겠어요? 네.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네. 오케이. 자, 이제 못생긴 놈 스탠다드 폼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제너럴 폼을 스탠다드 폼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나머지 정리와 개수분의 개수 가지고 못 구하기 딱 두 개만 할 겁니다. 그게 빠르게 되시면은 암산이 됩니다.
네. 저거는 아까 패스했던 거고. 자, 이것도 그래프 그릴 건데 내가 아래 거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썼었냐면 x-1분의 나머지 더하기 목골로 썼었어요. 우리는 나머지를 여기 위에다 쓸 거고요. 몫은 여기 뒤에다가 상수로 덧셈할 거예요. 요거를 빠르게 해봅시다. 나머지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로 나눈 나머지를 나머지 정리로 구하시면 돼요. 나머지 정리로 구하시면 몇이 나오죠? 그쵸?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1이니까 1을 넣어주면 나머지가 나오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r이라고 써놓고 -1이라고 쓰죠. 자, 목도 구해볼까? 몫은 2x에 x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분의 개수 1분의 2 몫이 뭐냐면 2예요. 그래서 얘는 y 이꼴 -x분의 -1 플러스 2예요.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아까랑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죠. 얘는 y 이꼴 x분의 -1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한 거고 점선을 먼저 그려놓고 여기다가 요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얘는 몇 사분면 몇 사분면? 2, 4, 4. 그쵸.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로도 충분해요. 사실은 x축 y축은 필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 풀리면 그때 그리는 거 알았죠? x축 y축 안 그리셔도 돼요. 해보실래요? 네, 물어보세요. 보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해도 됐어? 잘했어. 근데 살짝 불편한 거 얘기해도 될까요, 하나? 밤미래 그래프가 좀 예쁘게 생겼거든. 이게 어디 살짝 이게 꺾이신 것 같아가지고 내 챙겨보러 생겼어. 여기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꺾이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헤드샷 보고 할 때는 안 그래요. X축 Y축 안 그래도 돼. 네. 잘했습니다. 잠깐만. 맞았구나. 미안해. 잘못 봤어. 자, 봅시다. 자, 요 함수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고 점근선이 요거일 때 K, P, Q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려줬다는 말은 이 점선과 이 점선을 알려줬다는 거랑 똑같아요. 이 두 개의 점선을 알려줬다는 말은 기본형이 요 놈이라고 했을 때 x축으로 몇만큼 평이동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이걸 x축으로 -1만큼 1만큼 평이동해야지 요 놈이 나왔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x축으로 -1만큼 1만큼 평이동하시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두 개가 여기 나와 있는 P, Q가 될 거예요. 오케이, P, Q 알았어. 그러면은 y 이꼴 x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가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 쓴 조건을 쓰시면 돼요. 우리가 안 쓴 조건 하나 있죠. 뭐죠? 0,3. 그쵸. 지나면 뭐하죠? 대입. 대입하시면은 k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은 1분의 k 플러스 1이라서 k가 2고요. p는 -1이고요. q는 1일 겁니다. 괜찮으세요? 얘도 볼까요? 자, 얘도 아까랑 같은 문제인데 여기에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자, 여기 형태는 무시하세요. 일단은 우리는 스탠다드 폼이 제일 예뻐. 그거를 먼저 써주고 통분을 해서 저걸 만들어주는 게 나아. 나는 요런 걸로 구할 거야. 이런 형태로 풀어볼게. 자, 얘 점근선 나와 있다는 말은 그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했고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죠. 근데 얘가 0,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 1을 넣으면 k를 구할 수 있겠죠. 왼쪽 마이너스 2. 우와 대박. 미안해. 게다가 0,1로 내가 거꾸로 넣었네. 0, 1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러면 1은 k-2라서 k가 3이 됩니다. k를 구했으면 표준형으로 먼저 쓰려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통분해서 얘를 씁시다. 통분해 주시면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b는 1, c는 1.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아, 네, 요거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리함수 역함수 가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합시다.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 중에 하나 좀 얘기합시다. 2라고 합시다. 자,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반비례 그래프는 얘랑 얘가 점근선이에요. 그 다음에 반비례 그래프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원점 대칭 x축 대칭하려면 y 보호 반대로 했고 y축 대칭하려면 x 보호 반대로 했었고 원점 대칭하려면 둘 다 보호 반대로 했었죠. 그러면 원점 대칭하려고 x랑 y를 둘 다 부호 반대로 해봤자 다시 원래식과 같은 식이 돼요. 즉 이 그래프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또 y는 x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x, y 위치를 바꿨었죠. 그러면 여기 x, y 위치를 바꿔볼까요? x 이꼴 y분의 2고 양쪽에 y 곱하면 x, y 이꼴 2고 다시 x로 나눠주시면 x분의 2. 반비례 그래프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과 같아요. 그래서 얘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또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y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y 이꼴 마이너스 x 대칭은 우리가 기본 대칭 4가지 중에 하나는 아니라서 안 외웠는데 요거는 지금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세요? 요거 자리랑 부호랑 다 바꾸는 거. 아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미 아셨군요. 네, 자리랑 부호랑 다 바꾸면은 그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지. 자, 그러면은 이거 자리 바꾸면서 부호도 바꾸자. 그러면 y는 x 대칭일 거고 그러면 다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주고 y 곱해주고 다시 x 이항하면 원래식이랑 같아요.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대칭이 되는 놈이 3개 있어요. 이 직선 2개와 점. 괜찮으세요? 이걸 유리함수에서 볼까? 자, 그럼 유리함수에서는 예를 들어 y 이꼴 x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2 가지고 플러스 2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x 여기 점근선이 뭐죠? 마이너스 1. 여기 점근선은 뭘까요? 2. 즉 얘는 y 이꼴 x분의 2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점이 마이너스 1,2일 거고 이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아까
반비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얘는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대칭점의 주체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1,2를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두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아까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저 y는 x는 가만히 있는 놈이고 우리는 지금 반비례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죠. 그래서 대칭이 되는 그 직선도 똑같이 평행 이동이 돼요. 이 y는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시면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2가 돼서 y 이꼴 x 플러스 3이 새로운 대칭축으로 바뀝니다.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리고 아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네, 그러면은 그것도 똑같이 찾으려면 요만큼 평행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y 이꼴 마이너스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시면 y 마이너스 2 이꼴 괄호 x 플러스 1이니까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대칭이 되는 직선이 또 바뀝니다. 우리가 원래 하던 대칭이 되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원점을 그대로 똑같이 평행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대칭이 되는 주체가 3개가 있다. 기준이 3개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리함수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도 볼까요? 반비례 그래프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근데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들 중에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아까 그래프랑 같지 않겠죠. 방금 내가 그렸던 그래프랑 같지 않을 수 있죠.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다, 그리기 힘드네. 뭐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거 조금 대충 그렸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랑은 다르게 자기 자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시려면은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x, y 위치 바꾸고 y에 대해서 정리. 근데 x, y 위치 바꾸고 y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일반형으로 해도 되지만 일반형으로 하면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 놓고 나서 하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표준형이 진짜 만능입니다. 그래서 요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실 거면은 그 이 상태로는 뭔가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되게 불편한 친구입니다. 이거 바꿔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x-1분의 나머지는 몇일까요? 나이스. 몫은 몇일까요? 네, 잘 씁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x, y 위치 바꾸고 다시 하자고. 자, 그러면 여기 y 자리가 x가 되고 x 자리가 y가 될 거니까 이항해 주시고요. 양변을 역수해 주시고요. 3 이항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1도 이항해 주시면 끝. 괜찮으세요? 네. 이 상태로도 한번 해볼게요. 비교 체험을 위해서 x, y 위치 바꿔주시고요. 분모 이항해 주시고요. y는 다 왼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요거 이항해서 이렇게. 요거는 더 짧아 보이는데 조금 생략했습니다. 아까보다. 요거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쓴 거고. 그래서 너네들
이 방법으로 할 때는 내가 쓴 줄보다 한 두세 줄은 안 쓰고 암산이 될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역함수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였냐면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x에서 y로 가는 게 f면 y에서 x로 가는 게 f 인버스죠. 그러면은 정의역과 치역이 완전 뒤바뀌잖아요. 그래서 점근선도 뒤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유리함수의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은 여기 점근선이 3이었으니까 역함수의 y 점근선이 3이 될 거고요. 여기 점근선이 4였으니까 역함수의 x 점근선이 4가 될 겁니다. 이거 기준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거 기준. 괜찮으세요? 그래서 아까 내가 대충 요런 느낌으로 그렸던 게 요런 느낌으로 그렸던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내 생각에 이거 진짜 쓰레기야. 이런 잡기술을 쓸 때는 언제냐면 진짜 시험 바로 직전 5분 전 10분 전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계산 속도를 초 단위로 줄일 수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대칭인 거는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 대칭이 되는 선을 우리가 구하는 것도 평행이동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근선도 역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 뒤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할까요? 네. 자, y는 x p 분의 k 플러스 q의 역함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의 역함수가 요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은 이 k는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호 자체는 바뀌지 않아서 얘가 1, 4분면, 3, 4분면에 그렸으면 역함수도 1, 4분면, 3, 4분면에 똑같이 그려줘야 된다는 거고 그 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을 때 그 사각형의 넓이도 항상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네, 유리함수는 사실상 그래프만 그릴 줄 아시면은 다 끝이라서. 자, 이거 볼까요? 이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 y 위치 바꾸고 나서 정리해도 원래 거랑 같은 게 나와야겠죠. 근데 우리는 일반형으로 하면은 뭐가 하기가 힘들어요. 요거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할 거예요.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a가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1 넣어서 구할 수 있고요. 개수분의 개수로 목도 구하실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요 놈이 y는 x 대칭이니까 얘 x, y 위치 바꾸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항해주고 역수해주고 다시 이항해주고 마이너스 1도 이항해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랑 같아야 된대. 그래서 여기 구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해되시죠? 오케이. 네, 일단은 유리함수는 여기까지 녹화하고